你。 妈妈，爸爸妈妈千万没想到在韩国能看到李岩三美。 在车台干活儿。坐吧，天天吹。哎，坐吧，坐吧，坐，坐，爸，你坐，没事儿。哎呀妈呀！ 저희 시아버지라고 제가 말하기 싫고요. 그냥 저희 아버님이라고 저희 시아버지고 그리고 여기는 네 정말 아름다우신 저희 어머니 그 시어머니 되시는데 지금은 그냥 어머니라고 제가 부르고 있고요. 네, 이분들도 저를 며느리라고 안 하고 그냥 딸로 부르고 있는데 그냥 좀 사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제가 가서 볼 때랑 틀리네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니까 느낌이 좀 틀려요. 마, 니 쏘올라. 니 쏘올라, 태우 쏘올라. 지벨라. 마야. 근데 친엄마, 친아빠 만나는 것 같이 보여요. 干嘛？这不这头又心烫，这是。可不是的，我没看过这么漂亮的妈妈，我一度也没看过。爸爸妈妈惦记着，真的可惦记着。我没事，我在韩国过得好好的。你跟孟哥俩要是好好的，爸爸妈妈就放心了。天天想啊，盼呐，盼能看到女儿，这个好不？好吧？真的美好。这个好吗？ 爸爸妈妈。 약간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没 같아. 想到能来韩国。 응. 这有这个机会，你说我能不来吗？爸爸妈妈来。我刚来的时候，我刚来的上俺家的时候的，你想起来吗？想去，妈妈不能忘。你 진짜 告诉我 친엄마처럼 말한다. 第一，你说话中国话冷吗？是吧？啊你冷吗？ 춥냐라고 问 물어봤어. 你，我说 마음이 冷 따뜻한 분이시네. 冷吧。 근데 진짜 추웠어요. 진짜 몸도 마음도 모든 게 다 그럼 그 얼어붙어서 낯선 곳에서. 진짜 꽁꽁 얼어붙었는데 엄마가 진짜 따뜻한 妈妈看着可怜心疼， 그랬나? 可怜心疼。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북한에서도 보면 이제 내 부모님들하고 살면서 북한에서 사는 애들은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사달라고 말을 못 해요.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못하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 애들이 가지고 항상 참고 있어요. 근데 천천히 말이 통하면서 나는 아코디언도 하고 피아노도 이제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거를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당장 아코디언 사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피아노 사주고 막 그랬는데 마 내가 뭐他买钢琴以后给你唱歌的你想起来没你告诉我了嘛所以我听的那个今天给你唱一个行不我们一起唱行不妈妈就爱听。行好好 이 노래는 처음에 이제 애가 생기기 전에도 이제 임신했을 때도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해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배워준 노래. 那个时候善美就是被遣送回朝鲜的时候，俺们家小孙子啊，天天想妈妈想妈妈，完事儿就问我奶奶那个我妈妈干啥去了？他们上学嘛，孩子上学的时候小孙子，他们别人就说了，那个你没有妈，你妈跑了，孩子回来就哭，跟我俩问我奶奶，那我妈妈上哪去了？我说你妈妈上朝鲜去看姥姥去了。 奶奶啊，教你唱《世上只有妈妈好》，你多然会唱《世上只有妈妈好》了，妈妈就回来了。完事儿啊，常回来。哎，对对对，完事儿，妈妈就天天教咱姥姥唱《世上只有妈妈好》。 제가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때는 첫날 이 집에 들어갈 때 제 목적은 말을 빨리 배워서 도망가야 되겠다. 정확히 저는 이 사람도 모르면 제가 어떻게 여기 살아요. 처음에 거기서
이 집에 시집 가려고 중국으로 간 것이 아닌데 근데 그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어머님이 3개월 만에 북한에 돈을 보내신 사연이 있어요. 눈을 헤집고 그 눈을 헤집고 저희 어머니랑 연락을 저희 시어머니가 직접 다 해주셨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고 이 집 문턱을 넘어선 이상 우리 집 사람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서 진정성 있는 거를 배우게 됐고 아, 내 이런 사람들한테서 꼼수를 써봤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도망가봤자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이래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제 꿈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린 나이에 애 낳고 그냥 사는데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 짧은 시간. 刚开始来的时候，像别人家那个孩子吧，都不让跟家里头联系。完事后来善美跟我说怎么来中国的时候，完事我说的那个善美呀，我说跟朝鲜的爸爸妈妈怎么能联系上？完事我说妈妈领你走，告诉朝鲜爸爸妈妈放心，省着惦记着。完事这回联系上了。 完事跟那个朝鲜爸爸妈妈打个电话了，那时候朝鲜的爸爸就已经有病了，趴到床上起不来。我们就是钱吧，从来吧，就是朝鲜那边，就是他主要是有事了，俺们的钱银行都不存，马上第一时间就得给他啊，因为这是我姑娘特殊吸引这孩子到那边特遭罪，所以我怕孩子搁那里饿死。 这说实的，我在第一时间就得给孩子有钱，主要孩子打电话说要钱，这边马上我就有。他们就说是孩子要是送回朝鲜呢，说是又是，就说是不能活了，又说是枪毙又是什么的。完事他们别人呢就说是那个这你家儿子媳妇跑了，我说俺们不相信。 我说俺家孩子不是那样孩子，他不是跑了。后儿子有这个机会，能不上韩国吗？咱说的，这搁中国不给上户口，没有身份，没有身份证，没有户口，俺们就是这块金子也发不出去光。哎呀，那个时候，我背着俺家小孙女送善美上这边来的时候，我背着孩子喊妈妈，我这眼泪噼里啪啦的掉。 那时候心情真不好受。孩子呢，赶着走，赶着哭，赶着喊妈妈，妈妈。 제가 없을 때 일은 제가 못 본 거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힘들었으리라는 건 알죠. 애가 전무애를 두고 복성이 됐다가 어쩌다 엄마가 찾아봐서 애가 방고가 있는데 바로 엄마가 또 한국 가니까 한국 가다가 잡힐지도 모르고 또 안 잡혀도 갔다가 안 올 수 있잖아요, 엄마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분들이 다 감수를 했어야 될 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북송이 됐다가 왔을 때 이분들이 엄청난 많은 돈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왜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5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 많은 돈을 써서 그 은행에 1원도 적금을 못하고 저를 위해서 썼는데 5년 후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입었던 옷을 바꾸지 못하시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옥 가서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내가 혼자 고생을 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우리 집안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오고 보니까 이분들도 같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5년 동안 그 반팔 티 하나가 얼마 하겠어요. 저한테 한국 돈으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붙이면서 그 티 하나가 5,000원도 안 하는 티 하나를 5년 동안 못 갈아입으신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가끔씩 중국 가면 아버님하고 어머님 옷을 꼭 사드리거든요.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쉽게 뭐라고. 그리고 오늘에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인연이 끊어질 상황인데도 이렇게 지금처럼 아빠하고 딸 엄마 사이로 끈끈한 게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못 만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 확인 과정을 영상에 담아뒀습니다. 1년 동안. 소름 끼치실 거예요. 네, 영상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가입니다 팀인데요. 네. 그 어머니 저희 쪽으로 제보가 하나 왔는데 이제 그 네. 혜련 씨와 비슷한 친구가 있다고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혜련이 아버지 이름은 윤승철이야요. 그 어머니 이 친구가 북에 계실 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하던데 어머니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정신을 좀 잡고 좀 이게 좀 이렇고 아, 정신을 잃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 어머니 그러면 네. 지금 둘째 따님 있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머리를 한 번 다쳤어요. 머리를요? 어디서 언제 다쳤죠? 집에서 이렇게 저 천정 위에서 유리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위에 들어가지고 갈라졌거든요. 아, 천장에서 유리가 떨어져서 예. 네, 머리에 흉터가 있나요? 예. 아, 어머니 그럼 저희가요 이 친구하고도 한번 다시 전화를 해서 예. 네, 어머니랑 맞으면 다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여기까지가 우리 작가님 제작진이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단 여기서 저 좀 우려 때문에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전화들이 가끔 온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우리 제작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갑을 뭐 표방하고 하는 건 좀 가짜인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 보는데 제가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당시 우리 이만갑에서 이제 제보 연락이 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통화로 하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듣자마자 울먹하시던데. 그렇죠. 그것은 그 느낌이라는 거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아마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물건도 보이지 않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발 내 딸이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소식이 그 목소리가 들릴 그날 그 순간만 기다렸지요. 그래서 뭐 일하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하다 받으셨어요? 그때 좀 알바를 했거든요. 그죠? 일하시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손에 아무 일도 안 잡히더라고요. 손 떨려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 다시 이만갑에서 연락이 올까. 그래서 그거만 그래서 전화기만 들고 있었죠. 아이고. 밤이나 낮이나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막 배터리 나간 거 아닌가? 예, 배터리 나간 게 아닌가, 내 몸에다 놓지 않았는가. 그래.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전화기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면 또 통화돼서 그 전화가 통화 중이 될까봐. 빨리 다른 데서 전화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 내 이장 옮기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전화만 오기만 기다렸지요. 자,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만갑이 중국 내에서 뭐 1년 전 거, 2년 전 거 이게 돌아다녀요. 그쵸. 그 안에서 보고 가족을 찾은 분들도 계시고 이만갑 방송을 보시고 또 연결해서 와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바로 중국 신양에서 10년간 빵집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자주 가시던 식당에서 그 종업원으로 있는 그 혜련 씨를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알아보시고 제보를 주신 거예요. 예. 이분 제보가 아니었으면 이 두 분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 고마운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도라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베이커리 카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만갑을 좀 자주 보시는 것 같은 게 이 혜련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직접 제보를 우리 또 제작진께 하셨다고 평소에 좀 즐겨보시나 봅니다. 재밌잖아요. 또 우리 한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삶 이런 것들 호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그 큰딸 혜련 씨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신데 어머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을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한테는 은인이지요. 그렇죠. 예. 처음 뵙나요? 예, 처음 뵙습니다. 아유, 손이라도 한번 잡으셔야 돼요. 너무 고맙지. 선생님께서 제보를 이제 하시기 전에 혜련 씨를 좀 알고 계셨나요? 원래 혜련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심양에 빵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충청 향후에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매월 이제 원래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 하는 데를 이렇게 섭외를 가요. 뭐 한 50명, 30명 이렇게 가니까 또 한채.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야, 그 새로 오픈한 집이 바로 우리 가게 건너편에 마을이라고 하셔서 이제 글로 갔었죠. 갔더니 혜련 씨가 카운터에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처음엔 조선족을 알았죠, 저도. 중국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혜련이가 가깝게 된 거는 이제 점심 먹으러 자주 가니까 얼굴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산악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탑 산악회라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혜련 씨가 이제 산악회 같이 오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죠. 세상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혜련 씨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아시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산악회를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로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조선족 분들한테 아는 어디 좋은 데 있는지 이렇게 추천도 해달라고 하고 됐으면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혜련 씨도 또 산악회 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내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만히 있었죠. 말은 안 하고 단상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은 제보를 하실 때는 북한 사람인 걸 알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예. 진짜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주위에 탈북자도 많고 뭐 바로 우리 옆에 식당에 뭐 모란봉 뭐 평안관 뭐 식당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식당. 그분들이 저희들 빵을 많이 사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큰일 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여기 한국 올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죠. 아유, 고마워라. 그래서 이제 오다가 작년에 이제 5월달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저희 사업을 접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켜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송 끝날 무렵에 이제 어머님이 찾는 이름인데 혜련이 이름을 안 불렀으면 몰랐어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다른 이름을 바꿨어도 몰랐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죠. 근데 이제 혜련이 윤혜련을 찾는데 딱 얼굴인데 뭐 덧니가 있고 뭐 생일이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너무 얼굴이 닮은 거야. 내 느낌에 보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받은 대로 혜련한테 문자를 넣었죠. 혜련 씨 오늘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회장님 저 오늘 생일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1월 5일이 생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고 대박. 이제 그때 확실히 들어가지고 돌려서 또 물어보셨어. 그냥 바로 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혹시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두니까. 중국에 있는 확실히 아는 형님한테 우리 산악회 형님이 계셔서 혜련이하고 가깝고 지내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형님 이만큼 돼서 이런 분이 있는데 커피숍에 이런 데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딱 잡아 떼주는 이제 어머니하고 생일하고 동생분을 얘기하니까 그때가 이제 주저앉아보더니 막 울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그래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혜련 씨가 엄마 빨리 찾아달라고. 급하니까 이제. 네. 여기서 어머니와 통화 후에요. 제작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혜련 씨가 딸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모녀가 12년 만에 서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어머니 혜련입니다. 아이고. 네 어머니랑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진짜 기적이에요. 예, 12년 만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딸이 연락이 돼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많이 우셨네요. 네? 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그 딸이 목소리 들으니까 척 들으니까 어머니 하니까 아 이게 우리 딸이 맞구나. 진짜 딸이 목소리를 알겠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딱. 예. 어릴 때 목소리랑 좀 바뀌었을 어릴 텐데. 때가 그 아니 느낌이. 목소리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 딸이 딸이 엄마 하죠, 보통. 예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왜요? 그 우리 딸이 아버지가 그 장사했다는 이유로 그 경찰에 보안소에 들어가서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때려서 갈비가 불러지면서 급성 폐농량으로 그 안악에서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제가 사실은 혜련이 들고 제가 갔거든요. 아, 예. 그래 제가 갔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혜련이보다 좀 위에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좀 내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혜련이가 하루는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째서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정칭어를 쓰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고 정칭어를 써야 박미 언니가 어머니한테 마음대로 못한다고. 5살짜리가? 예. 와, 이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요. 여기 위에 두 언니 분들 너무 우세요 지금. 야, 엄마 마음이지 뭐. 엄마 마음이지. 현숙 씨 왜요? 저도 딸 있어요. 우리 성일이 위에 있는데 아까 그 엄마가 말할 때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딸도 이렇게 작을 때 날 어머니라고 딱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내가 어색하다 하니까 엄마 혼자 살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성일이 엄마 누기 하니까 저기 그게 싫대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어머니라고 불러서 존경을 해야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나 진짜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살아 있다면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일이도 있지만 엄청나는 딸이나 자식인 것이 아니라 친구였어요. 친구였고 내가 속 타는 소리, 내가 힘들고 외롭고 하는 거 간데다 다 했거든요. 아이고. 난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일함 이런 아이들이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겉으로는 웃는데 서울로는 그래서 피눈물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 아픈 거 어디랑 비유를 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미칠 듯이. 둘째 동생을 보러 가는 길.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오늘인지. 은지 씨 자매의 마음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시간이면 되는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자매는 그리워만 해야 했습니다. 세 자매에게 중국은 이별의 땅이었습니다. 배고픔에 먼저 탈북시킨 동생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던 8년 전 그때 언니 은주 씨는 온 중국 땅을 헤매며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형제 다 만나고 우리 진짜 만날 날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날이 있다. 변해버린 이국 땅의 풍경만큼 동생도 변했을까 걱정이 앞서는 은주 씨. 탈북 후 중국 외딴 시골 마을에서 결혼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둘째 동생.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넓은 동생을 찾겠다고 무작정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이 은주 씨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생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자매. 어디 주무었을려나 심장이 다 쪼그라붙는다. 누구 왔는데? 이 문만 열면 정말 우리 언니가 있는 걸까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일까요? 나 이제 아빠한테 인사했다. 고맙다고. 우리 사랑자 만나게 해줘서. 이 순간 세 자매가 가장 그리운 사람, 아버지.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큰딸 은주 씨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습니다. 한 품에 다하는 두 동생을 이제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은주 씨는 동생들을 안고 또 안습니다. 배불리 한 끼라도 먹고 고생하지 말라고 떠나보낸 동생을 이제야 품에 안았습니다. 그거 갖고 왔다. 뭘 갖고 왔어? 저 뭐지 북한 음식. 내 먹고 싶다던 거. 둘째 동생 먹이려고 몇 날 며칠을 한국에서 준비해 가져온 음식들. 북한에선 마음껏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했던 그 음식들입니다. 어떻나? 맛있나? 오나가 니도 먹어봐라. 그래도 먹을 게 있으면 이거 먹어라. 이게 더 맛있다. 근데 너네는 안 먹어. 맛 먹어도 안 먹어 와. 안 먹어봤지. 니 오면 같이 먹으라고. 성이 찌고 가자야. 가자. 어때요? 맛이요? 좋아요. 고향 맛이 나요. 손으로 먹어도 뭐 너무 맛있다. 그지? 뭐 일단은 무슨 입에 들어가면 되지 무슨. 북한 있을 때야. 뭐 인분 만지다가도 먹는지 무슨. 아유. 농장이라는 게 막상 인분 만지고 정말 비려 만지고 흑버섯 만지고 그게 다 뭐야.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온갖 행상을 하며 두 동생을 키운 언니 은주 씨였습니다. 새벽 별 보고 일어나 약초 캐고 두부 만들며 억척스레 일했건만 그래도 동생들을 제대로 못 먹이는 것 같아 늘 미안했다던 큰언니 은주 씨. 세자매가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둘째 동생의 남편과 아이들.
난생 처음 보는 형부와 인사하는 막내 동생. 이 우리 둘째다. 내가 또 우리 주려고. 타이 잘나. 아이야. 조카들 줄 선물에 이모가 더 신이 났습니다. 이거 다 니다. 이거 다 너 거다. 이거 다 네 거다. 이모 고마워요. 이마 고마워요. 우리 옷에서 딸기 냄새 난다 그랬잖아. 향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다. 오징어. 아유, 내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미역이다. 미역국 해가지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해가지고 미역국 애들도 해서 먹고. 이거는 장이다. 집에서 직접 담근 장인데. 아유, 터장. 터장. 강내국수. 아유, 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강내국수. 그 어릴 적부터 우리를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자기가 그 힘들어도 동생들을 이렇게 해서마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좋은 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는 없죠. 맛있게. 언니가 북한에서 만들어주던 두부밥. 두부밥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은 아이고. 언니의 맛이, 언니의 정이 늘 그리웠을 동생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래도 명절 때는 두부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었어요. 뭐 팔기도 했지만. 어떠세요? 지금 먹으니까 옛날 맛 나는 것 같아요? 예, 딱 같아요. 딱 같아요. 양념도 딱 같아요. 양념도 딱 그 맛이고. 똑같은 그 맛이라서. 맛있는 거 많은데 내가 맛있는 것도 먹어라. 알았어. 그래도 두부밥이 제일 맛있나 보다. 그치? 못 먹어. 입에 맛이. 입에 먹지. 또 다음번에 못 먹잖아. 나도 그런 거. 입. 20살 간 넘긴 앳된 동생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8년이란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버렸지만 똑 닮은 세 자매의 미소는 그 세월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자매의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흐르는 걸까요? 우리 여기서 나가는 거는 몇 시에 나가요? 지금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하면.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예, 막 섭섭해요. 이렇게 일찍 간다니까 나는 다음 1시간이라도 좀 더 같이 있으려니 하고서요. 동생 얼굴만 봐도 웃음꽃을 피던 언니 은주 씨는 애써 동생을 외면한 채 괜찮다. 아쉬운 시간은 이렇게 흘러만 가는데 동생 역시 참고 있던 슬픔이 다 들킬까 봐 차마 언니 옆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얼굴 보기만도 아까운 이 시간. 예정된 만남이 없는 이별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아는 세자매이기에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뭐. 뭐가 괜찮다는 건지 어리기만 했던 동생은 이제 언니를 위로하려 합니다. 그렇지. 다시 만날 날 있겠지 뭐. 괜찮아. 이리 우리 한번 봤잖아. 봤어. 됐잖아. 그래도 많이 위로되잖아. 이렇게 만난 게. 괜찮다. 나 괜찮아. 괜찮다. 다시 보자. 이 다음에 다시 보자. 두만강을 건널 때도 꼭 다시 만나자 약속했건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고 나니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감추고 동생이 먼저 헤어짐을 준비합니다. 뒤에 앉아라. 아프지 말고. 괜찮아. 괜찮다. 나 괜찮아. 괜찮아. 너가 언니 잘 놀봐.
마음 아프니까. 멍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때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 혼자 있잖아. 나도 연락하고. 그렇게 괜찮다던 동생이 마지막엔 고향에서 헤어진 그날 그 어린 동생이 되고 맙니다. 괜찮다. 울지 마. 우리 이쁜 언니 자꾸 울면 어떡하나. 좀더 울면 안 되지. 응? 그렇게 이쁘다고 하면서 또 울면 어떻게 돼? 응? 그렇지. 언니도 많이 이뻐져야지. 울면 안 돼. 그렇지. 미안해. 우리는 좋은 데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나 괜찮아. 나 괜찮다니까. 괜찮다잖아. 나 고생 없어. 이랬어. 마음에 담아두지. 잘 가고. 그래. 추운데 둔둔히 챙겨. 둔둔히 챙겨.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매일 밤 꿈에 그리던 동생. 만남만 생각했지 다시 이별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때도 8년 후 다시 헤어져야 하는 오늘도. 동생 말대로 그저 괜찮게 그렇게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 세자매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리고 눈물도 나고. 저 때 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잖아요. 가족을 이렇게 무사히 데리고 오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이거 꽃다발부터 봤어. 제가 야 이거 내 아이고야 좋다. 세상 행복한 날이네요. 고생 많았어. 언니 학교 수고했다. 그 오시면서 탈북 비용 마련하느냐고 고생했던 거 현숙 씨 고생했던 거 현정 씨 들으셨죠? 네. 그러게 말이야. 네, 저는 여기 남한에 와서 이렇게 나와서 언니가 어떻게 해서 탈북 비용 마련했다는 걸 들었지 북한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 언니 같은 게 없다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 언니하고 한번 전화했댔는데 언니가 몹시 앓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언니 소식을 안내해준 브로커가 말하기를 너희 언니가 지금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있는데 너희한테 돈 보내주느라고 병원 침대에서까지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제부는 북한에서 잘 살았던 보안원 출신이고 근데 동생 가족이 이렇게 오려고 했어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한 3년 전부터 오라 했거든요. 왜 오라 했는가? 내가 와 살아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와서 여기 발판 잡고 그래도 꿈과 희망을 꼽혀야지. 거기서 아무리 뭐 아빠가 보안원하고 천하의 별걸 해도 그 진짜 발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 오라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강산이 10번 변해도 자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 그래도 자기는만은 변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현숙 씨가 이렇게 전화도 하고 돈도 모으고 계속 그랬었는데 왜 현정 씨는 안 오려고 하신 거예요? 전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다음 또 보안 가족까지 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예?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런 또 딱지가 붙지 않겠는가? 그런 무서운 생각 이런 거 지도로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오늘 난 안 가겠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을 내세워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숙 씨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보안원을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원망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역시 처음에 좀 고가분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북한 사회의 실정에서 이 자식 하나 키운다는 게 간단치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간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비락 치고도 나도 간부라고 봐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기 좋지만 평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나도 지하층에 굴러보니까 이 인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걸 내가 그때마다 느끼면서 처음엔 좀 고가웠지만은 잘 갔다. 내 덕분에 또 오늘 한국이라는 데도 발발 가고 세계를 알게 됐거든요. 아무튼 이제 탈북을 모진 설득 끝에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탈북길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4 식구가 한꺼번에 온다는 게. 오실 때 그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명도 아니고 가족이 4명이 움직일 때는 벌써 우린 이거 집중 시야에 딱 들어간 상태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도주 기도자로요 딱 찍었기 때문에 이거 주야로 감시 본다 정도죠. 매일다시피 그 동네 사람들이 우조이라도 와서 무슨 구실이 돼서라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우정 그 담당 보위원한테 기본 보위원이 하니까 담당 보위원이 찾아와서 내가 우리 저 큰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우리 처가 늘어나는 걸 그 좀 받으러 갔다 와야 되겠는데 좀 알고 있으라고 그래. 어디를 가는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움직였죠. 그래도 믿었지 않아서 그다음에 우리 처하고 연결해서 우리 처는 또 반대로 우리 작은 딸이 앓는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로 철조망 열고 넘어가면서 물로 들어가서 이거 작은 딸을 내가 목마 태우고 그리고 우리 딸들 데리고 지금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밀로가 더 안전치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국경이 이러네. 야 이거 학과다 이 통로다.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걸 수다고 느꼈고 나도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말 긴장했습니다. 저희가 죽는 거는 뭐 괜찮지요. 이 나이만큼 세상을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 딸들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딸 떠날 때 한국 간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자 해서 우리 작은 딸 데리고 전 떠나고 큰애는 아버지 따라갔는데 어느 정기간에도 그래서 할머니 만나러 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요. 아이들이 강 넘어서 작은 딸은 그 산에 굴 키우고 하면서 산을 따라 룽선 내려갈 때 아프다 하면 조용해라 조용하지 않으면 잡혀간다 이렇게 하면 꿀고 뛰고 이렇게 해서 강을 넘었고 정말 아슬아슬하고 정말 손이 땀 쥐어오는 기간에 사이나를 저는 가지고 떠났습니다. 사이나라는 약 독약 그거? 네.
일단 공안이 걸리거나 하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깨끗하거든요. 뭐 다시 북성에 가서 치료를 받고 뭐 어째고 부모들은 당연히 이제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부모 없은 다음에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애들은 꽃집이시면 뭐해. 너희 아버지 엄마 다 남조선 계례노동 있는 한국으로 가다 잡혀있는데 너희는 우리가 뭐 때문에 돌봐줘 하고 진짜 빌어먹으며 다녀야 될 처지인데 그럴 바치는 깨끗이 죽는 게 낫지요. 그래 그걸 갖고 떠나서 정말 오다가 내 건강 건너서 태국에 도착하니까 저희 언니가 전화로 이제는 안전하다. 근데 아이들한테 왜 한국행을 얘기 안 하셨어요? 무슨 지금 아이들은 얼리고 욕하고 무섭게 하면 다 말하거든요. 그저 부모 따라 우린 덩달아 떠났다 하는 게 그저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모르고 떠났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거든요. 하나 진짜 몰랐어 하나? 네, 진짜.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서 갔어요? 할머니랑 만나 이렇게 해산에 있을 때는 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들려간다고 돈 고치러 간다고? 그러면 우리 조카들은 이제 탈북하는 거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왔는데 그 강 건널 때 이럴 때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기차가 무서웠어요. 막 벼랑이랑 타고 넘어오고 가시 마트 지나가고 하면서 완전 무섭거든요.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도강은 눈치챘어요? 강 건너가면 다시는 북한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저는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별스럽게 사진도 불태우고 좀 별나게 행동하더라고요. 이상해 엄마가. 엄마가 사진 태우는 거 봤어요. 아니, 하여튼 사진도 없애는 거 봤고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어디 떠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강 건널 때 어머니가 이제는 이렇게 북한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그 말했어? 아니 은근슬쩍 다 얘기는 하셨네. 그러면 그 북한이 마지막이로 하고 딱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럼 현숙 씨는 이렇게 여동생 가족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왔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쵸. 네, 그게 진짜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집 받지 못해서 저희 집에 함께 있습니다. 네, 집은 좀 비록 작지만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을 비비면서 같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진짜 오래 사셨고 정보가 많으세요. 그래서 길이 있으니까 너 가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성년자라서 난민 위탁 가정에서 이제 살다가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면 이게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그래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 처음 오시는 거예요? 한국? 네, 한국에 처음 와봐요. 한국에 그 11일 날에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고 어제 나와서 와. 네, 오늘 이만큼에 출연하고 있어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자가격리 끝난 다음 날입니다. 네.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무슨 생각할 때 가장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냥 되게 많이 서러웠을 때 미국 부모님 작은 딸이 있거든요.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둘이서 이렇게 막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막 장난치고 허물없이 막 그럴 때 저는 어색해가지고 그것만 보고만 있고 좀 그럴 때 되게 먹먹하고 좀 네. 있죠. 네. 있죠. 네네. 눈치를 보고 당연하죠. 남의 집에서 사는데 눈치를 보게 되죠. 그렇지. 무슨 행동 잘못할까 봐 많이 행동하는 것도 조심히 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못 잡아본 거예요, 엄마 손을? 네, 못 잡아봤어요. 한 7년 동안. 7년이요? 네. 몇 살 이후죠, 그게? 네, 16살. 제가 그때 한 10살이었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이부 조사를 4년 동안 받으셨거든요. 4년이요? 네. 무슨 조사를 4년을 받아요? 구속된 게 아니고 조사를 받는데도 가족을 못 만나요?
네. 김정은 정권 때인가요? 그게 바뀔 때였어요. 그냥 그 조사받는 걸 똥간이라고 그러는데 똥간이 한 달만 있어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있었죠. 한 달만 있어도. 4년이라는 거는 완전 상상을 못하죠.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어머니. 조사를 받다가 네. 풀려났어요. 네.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네, 탈북에. 같이 갔어요, 아니면은? 일단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 될 그런 시기라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가는 결정을 하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탈북을 강을 건넜고. 강을 건넜어요. 엄마는 그 뒤로 한국에 오셨습니까? 엄마는 제가 미국에 떠난 다음에 엄마가 그 이후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에 왔다? 네. 이제 어머니 보러 오신 거죠, 한국에? 네. 설레기도 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색할 수도 있죠. 거기서는 왕족 그 약간 항의를 진짜 정식으로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때 한국도 청진에서 미국 행을 선택하여 출마한 한국 탈북 스토리나 이런 거 얘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7년 된다고 그랬던가요? 안 본 지 지금? 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저희 가운데 빨간 물고시가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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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잘 이겨내서 고마워.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면 아까 되게 단단하게 나는 눈물을 안 흘릴 것처럼 그렇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는데 엄마 막 오는 거 보고 얼굴 봤을 때부터 막 울었어요. 그게 희한하죠. 완전 현실이라서 계속 이렇게 영상 통화만 하고 전화로만 하다가 막 다 보니까 좀 되게 새롭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소연 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빴고 되게 마음이 쓰였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도 꼭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딸하고 같이 뭐 있었던 시간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 이렇게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구나. 그거를 지금 내가 느낀 거예요. 네. 어릴 때는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좋은 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니까 엄마 정이 더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앞머리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약해? 엄마는 똑같아요. 왜 많이 드시지? 아, 소연 씨만 가고 나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알고 보내신 아니 거예요? 그때는 딸이 가면은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하고 초청하고. 네,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갔기 때문에 엄마가 왔다면은 미국에 가는 길로 저는 생각했고 저도 미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딸 보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국 루트가 갑자기 이렇게 그 다 탄로가 나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서 떠나자던 것이 못 떠나게 되면서 네. 제가 중국에 체류를 하게 됐어요. 한 1년 7개월 그 불법 체류잖아요. 그거. 네, 네, 가만히 숨겨 있었어요. 위험하죠. 네, 베트남으로 가는 루트가 있는데 너가 거기로 따라 나서겠으면 가자. 그래서 난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떠야 되니까 불안하니. 떠나자 해서 떠났는데 그 베트남 대사관에 도착하니까 한국 대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딸 미국에 있는데 나 미국에 가게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는 저희들을 다 한국으로 이송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나 한국 가야 되는구나.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이든 그럼요. 뭐 어디든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인하고 어디 간다고 사인하고 그 한국으로 저는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김정일 방침으로 그 체포해서 조사해봐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냥 조사는 감옥에서 받아요? 예, 그렇죠. 계속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 예. 2년 반을 감옥에서 예. 갔다고요? 비버 월경도 아니고 무슨 이런 뭐 중국 가다 잡힌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조사하는 거예요. 깡조사. 그래서 조사를 처음에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조사한 사람이 또 재수 없다 보니까 사망한 거예요. 어머. 예. 또 다시. 예, 다시 처음부터. 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평양에서 와가지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년 3개월을 예심까지 갔어요. 제가 보이부 예심까지. 그래서 보이부 예심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았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크게 뭐 북한도 뭐 돈이만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하니까요. 어느 날인가 그런 상황을 딱 맞들게 되면서 감옥 안에서 체조도 받고 뭐 고생하는 거 뭐 인간 체험 다 당하고 보니까 네, 맞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혹시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정신적 압박을 많이 받고 독감방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볼을 많이 주거든요. 그 막 무릎 걷어 올리고 막 맨바닥에 막 이렇게 500개, 1000개 막 앉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눈앞에 그 볼 설 때마다 딸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을 그 10살 때 헤어지니까 지금 어느 만큼 컸을까. 4년을 그렇게 갑자기 잡혀왔어요. 4년을 못 만진 거네. 또 거기서도. 인사를 못하고 헤어진 건데. 사정했어요. 선삭삭 빌려서 정말 제발 딸 사진 한 번만 좀 가져다 달라. 그것도 2년 넘어서 3년째 될 때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많이 컸고 내가 그거 막 보는 순간에 내가 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딸을 만나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겨서 나가야 되겠다. 내 딸이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그냥 앞에서 애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겨내서 어떻게 하나 내 딸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강해지더라고요. 따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본인 사진 하나로 이렇게 버티신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으면 계속 먹먹하고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아, 이제 너무 많이 좋아요. 되게 편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네.